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선생님, 제가 며칠 전에 문자를 받았거든요. 네. 영유아 코로나 접종을 하라고. 맞아. 뭐지? 하고 그냥 좀 넘겼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바빠가지고. 나한테. 어. 6개월부터 4세까지. 4세까지 영유아 코로나 접종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죠. 저 1월 30일부터 예약을 받고 있고 2월 13일부터 당일 접종, 2월 20일부터는 예약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럼 접종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약 많아요? 생각보다는 예약이 조금 잡히고 있어요. 그럼 생각보다라는 거는 별로 안 하실 거라고 예상하신 거죠? 왜냐하면 5에서 11세 화이자 접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랬는데 우리나라 이제 5에서 11세 접종률이 1%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접종도 접종을 하는 아이가 많지는 않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접종을 하는 애는 별로 없는데요. 진료실에서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애들 맞췄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영유아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꼭 맞아야 되는지 저희 애들 맞았는지에 대한 뭐 개인적인 생각 이제 그런 의견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네네네. 오늘. 네. 5살, 11살 아이들이랑 마찬가지로 화이자 백신으로 그렇죠. 맞추더라고요. 네. 그죠? 영유아 코로나19 백신도 화이자에서 나온 코미나티주라는 백신을 코미나티주. 맞히게 되는 거죠. 1회 접종 용량은 0.2cc가 되는 거고 이 기초 접종을 완료해야 되는데 기초 접종이 5에서 11세는 2회 접종이었거든요. 네네. 영유아는 3회 접종입니다. 그래서 8주 간격으로 3회 접종을 해야 기초 접종을 완료하는 거죠. 꽤 오래 걸리네요. 근데 그러면은 만 4세인데 얘가 어, 4.7개월이었어. 그러면은 이제 5세로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3회로 맞아야 돼요? 2회로 맞아야 돼요? 3회로 맞아야죠. 첫 번째 시작한 그 접종대로 이렇게 맞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영유아잖아요. 6개월부터 맞추는 건데. 그치. 사실 우리가 성인 백신 접종도 논란이 맞아. 많았잖아요. 나 엄청 아팠잖아.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 안정성이나 뭐 효과성 이런 게 얼마나 입증된 상태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제일 걱정이실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만 이 영유아기에 접종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미 이제 다른 나라들은 접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작년부터. 네네. 그래서 영유아에서 백신에 대한 효과는 이미 그 나라에서는 연구된 게 되게 많아요. 작년 이제 3월에서 6월까지 미국, 핀란드, 폴란드, 스페인, 브라질에서 영유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4,526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3회 기초접종 완료 시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는 73.2%로 확인되었습니다. 73% 정도면은 그 우리 독감 예방이랑 그렇죠, 약간 그렇죠. 비슷하죠? 네네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이제 여러 가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맞는 필수 접종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가벼운 뭐 발열이나 뭐 피로감, 뭐 근육통, 보챔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5에서 11세 접종을 했던 아이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도 그 이상 사례 신고율도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낮게 보고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접종률이 1%대이기 때문에 훨씬 낮게 나온 게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지만 네. 실제로 제가 접종을 이제 진료실에서 해보면은 이제 5에서 11세 접종했었던 아이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심하게 부작용이 있어서 다시 병원을 찾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다행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영유아 백신이 정말 뭐 안전하고 정말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거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아직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기 수첩에 우리 필수 접종 쫙 써 있잖아요. 네네. 되게 복잡하고 네네네. 좀 약간 정신사납게 써 있잖아요. 그거가 확립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접종을 했을 때 가장 리스크를 적게 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효과는 높게 할 수 있는 그 접종 스케줄을 정립을 해놓은 게 접종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도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접종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오면서 네네. 스케줄이 우리나라에서는 3년마다 개정이 돼요. 그럴 정도로 이 연구가 엄청나게 필요한 건데 이제 코로나19 접종은 기껏해야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만큼의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3%라는 감염 예방 효과가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 독감은 매년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직 그런 게 그런 게 정해져 정해져 있는 있지 건 않죠. 아니죠. 바이러스는 세균이랑
백신이랑 좀 다르게 이 변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백신 개발 속도가 얘 변이 속도를 따라잡는데도 되게 이제 버거운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다른 일반 필수 접종에 비해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꼭 맞춰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아들은 한번 이제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심하게 아프진 않았고 조금 아프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굳이 이렇게 리스크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저는 이제 셋이잖아요. 첫째는 중학생이니까 청소년 접종에 들어가죠. 걔는 이제 저랑 같이 뭐 이런 접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왜냐면 자기 판단이 되는 아이니까. 그다음에 본인이 원해서 이제 접종을 하긴 했어요, 2차까지. 다행히 크게 부작용은 없었고. 근데 사실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유가 학교를 쉬려고 그런 게 아닌가. 둘째, 셋째는 아직 안 맞췄거든요. 초등학생인데. 그리고 맞출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유가 이제 코로나19에 감염 이력이 있는 이제 건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적극 권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적극 권고를 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 경우인가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은 치명률, 그 입원율이 높아지는 아이들, 즉 고위험군인 아이들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 고위험군 아이들이 누구냐라고 정리를 해보면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 면역 억제제, 고용량 스테로이드, 장기 이식 환자와 같이 심각한 면역 저하 상황인 아이들, 그리고 골수, 조혈무세포 이식을 받는 경우, 뭐 만성 폐질환, 심장 질환, 신장 질환, 신경 근육 질환이 있는 경우, 뇌성 마비와 같은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영유아 화이자 백신을 맞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종을 해서 얻는 효과가 리스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이전에 코로나에 한번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접종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진료를 받던 애 중에 몇 개월 전에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어서 개용 수술을 한 거예요. 이제 골 간 넘은 아이인데요.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이제 코로나 접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근데 이제 이 엄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니 어떻게 돌도 안 되는 애들, 그렇게 심장이 안 좋은 애들, 그러니까 아픈 애를, 더구나 아픈 애를 코로나 접종을 하려고 하냐, 안 된다, 큰일 난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희 너무 걱정이 된다. 이거 맞춰도 되는 거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예약하신 날에 꼭 와서 접종하시라고 그렇게 적극 권고를 했습니다. 잘 모르면은 남의 문제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근데 건강한 친구들은 뭐 괜찮아요. 근데 고위험군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한테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뭐 19 걸려도 애들은 안 죽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통계적으로도 그거는 맞아요. 근데 치명률이나 입원율은 낮지 않아요. 실제로 작년 11월에서 12월에 오미크론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입원했던 소아 환자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0에서 4세였어요. 그만큼 이제 어린아이들은 입원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원했던 애들의 대부분은 이제 이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럼 응급실 가면 되지 않냐, 치료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요새 소아를 받아주는 응급실이 많나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 입원을 받아주는 입원실 별로 없어요. 리스크와 베네핏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천식이 있다, 뭐 기저질환이 있다, 의사 선생님이 적극 권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주변의 소음에 귀를 닫고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접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영유아 화이자 백신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효과도 있고 안전한 편이다. 하지만 평소에 건강한 아이이거나 혹은 코로나에 걸렸던 적이 있는 아이라면 적극 권고하진 않는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아이들이라면 이전에 감염 이력이 있더라도 꼭 적극적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한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